4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의원입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소통홍보관 감사관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중범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장민 총무과장입니다. 조원경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이윤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박지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김윤식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먼저 1쪽 행정자치국 2023년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행정자치국은 100만 특례도시에 걸맞는 행정체계 준비와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체계 구축, 소통과 공감의 자치행정 구현, 미래를 꿈꾸는 교육도시,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강화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17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3쪽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및 조직 운영입니다. 안전하고 최적화된 기록물 관리를 위해 중요 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을 비롯해 표준 기록 관리 시스템의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해 안정적인 기록물 보존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시민 생활의 밀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미래도시 전략국 및 청년 정책과와 주거복지팀을 신설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현안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과 함께 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직원교육훈련 운영 및 후생복지 확대입니다. 행정환경과 직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직급별, 시기별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건강검진 및 복지점수와 휴양시설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 수요를 반영한 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우수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대화와 소통으로 발전적인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뿐 아니라 노사협의회 운영과 고충 상담 등 대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발전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상호간 화합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성숙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평택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확행입니다. 우리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해 현업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 활동과 작업 환경에 대한 유해인자 측정,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우리시 소속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여 중대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한 평택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 운영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총 80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시민이 겪는 크고 작은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잡아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자치행정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시민행정 구현 추진입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과 함께 행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대민 활동 지원을 위해 통리장 건강검진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시정 현안과 지역별 주요 사업 등 주민 관심 사항에 대해 읍면동 주요단체와의 현장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자매결연 도시 확대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공동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조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시기별 맞춤형 컨설팅과 다양한 역량 교육을 통해 위원들의 자치 역량을 증대시켜
주민 주도의 실질적 자치 실현 노력과 함께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자치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과 주민자치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새로운 공공성 창출 및 지역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조 주민이 예산이 주체가 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 증진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 및 제안 발굴 컨설팅과 더불어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접수된 주민제안서는 사업부서의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사업심사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반영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업 관리를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협치 강화입니다. 평택시 협치 시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적 기본 계획을 세워 협치의 일상화와 고도화가 될 수 있도록 민관협치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협치문화 확산과 협치 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과 협치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 아카데미 등 협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 문제와 해결 방법 개선에 민관 협업으로 도출할 수 있는 환경 기반을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전도시를 위한 군경 협력 증진입니다. 하반기에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굳건한 지역방위태세를 확립하고 군인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내의 군인 및 군인가족의 사기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평택시 치안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시와 경찰서 간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율방범대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시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율방범대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함께하는 평택 세상을 잇는 자원봉사입니다. 현재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을 위해 전문 교육 강사단의 학교 교육과 미군과 함께하는 올바른 분리수거 교육, 본론 투어 활동과 같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운영으로 고덕 신도시 10개의 아파트 봉사단과 기업의 참여도가 높아져 자원봉사 활동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함께하는 평택, 세상을 잇는 자원봉사 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협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교육 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조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지원입니다. 학생과 청소년들이 미래를 마음껏 설계할 수 있는 토대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초능력 함양 프로그램 도입과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학생과 청소년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조 함께 살아가는 올바른 성장 지원입니다. 올바른 가치관과 사회성을 가진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 청소년 문화축제, 청소년 정책토론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멘토, 멘티 프로그램 확대와 청소년 활동공간의 개방성을 강화하여 우리시 청소년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조 균형 있는 청소년 시설 확충입니다. 균형 있는 청소년 시설 확충을 위해 무봉산 수련원 복합지구 조성과 청소년 자유공간 2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센터를 비롯한 노후 시설을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 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조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한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주차 관제 시스템의 노후화로 주차요금 정산 오류 등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 중 주차 관제 시스템 총 3개소를 고체하였으며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 도시과 사무실을 이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이전 인구 증가 및 도시개발 등 회의 수요 급증에 따른 회의실 부족으로 시청 본관 지하층을 금년 9월까지 회의실로 조성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조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안정된 회계 업무 처리 및 재산상의 손해를 예방하고자 금년 1월에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였고 2022 회계년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등 총 25개의 결산 실시 및 시의회 승인 후 결산 경과를 홈페이지에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 집행은 물론
일반 회계의 잔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8월에는 회계 실무 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직원들의 회계 업무 처리 역량이 증진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정한 계약 행정 및 계약 업무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투명한 계약 행정의 추진을 위해 계약 관련 과정을 우리시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관내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을 적극 추진하여 하도급자 보호에 힘쓰도록 노력하는 한편 계약 업무 직원들이 회계 업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 과정에 대한 연찬회 등 직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유재산 및 물품의 적극적 관리 및 처분입니다.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용도 폐지와 대부 매각으로 세입을 증대하고 공유재산 심의회를 정례화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정기 재물조사 실시 및 불용대상 물품을 수요 조사하여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용 차량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 차세대 온나라 문서 시스템 2.0 전환 구축입니다. 2009년 도입된 온나라 문서 시스템 1.0의 기술 지원 종료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개발 보급하는 온나라 문서 2.0으로의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 사업비를 납부하였습니다. 7월 중 시스템 구축과 자료 이관을 완료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 9월에 온나라 문서 시스템 2.0을 개시하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시민 디지털 배움터 운영입니다. 누구나 쉽게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다리 도서관 등 관내 3개 도서관에서 금년 4월부터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교의 기초 과정부터 AI, 데이터 등 자기주도로 가치 창출이 가능한 심화 과정까지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 대표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디지털 배움터 사업 활성화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시민 편의 증진과 정보 전달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4세대 재정관리 시스템의 연계 작업 실시 및 평생학습 포털 홈페이지 기능 개선 등 쉽고 빠르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홈페이지 이용 환경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평택시 도시숲 홈페이지를 신규로 구축하고 부서별로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우리시 대표 홈페이지 중심으로 개편 및 통합을 하여 홈페이지 이용의 편리성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안전한 정보자원 관리 및 보안 활동 강화입니다. 고도화되는 사이버 공격을 차단하고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보안장비 보관과 정보보호 체계 진단 사업 실시 및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안 정책을 강화하고 해킹 무위 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민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시민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행정의 고객만족 서비스 강화를 위해 통합 무인 민원 발급기 등을 신규 설치 및 교체해 나가고 있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인 대기 환경에 대한 실시간 안내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 대상의 민원 만족도 조사 및 전화 친절도와 방문 민원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등 시민이 우선인 민원 행정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국가사무의 고객감동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혼인신고 시 관내 전입신고 등 다양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관계 등록신고 처리 결과를 문자로 안내하고 있으며 긴급 여권 발급 창구 운영 및 매주 목요일 여권 접수 연장 운영 등으로 고객감동 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입니다. 민원상담 콜센터는 민원소통 창구로 한 번의 전화로 원스톱 민원 처리를 통해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을 위해
금년 1월부터는 영상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6월부터는 홀몸 어르신 대상의 안부 전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상담 콜센터의 고객 응대 품질 개선을 위한 상담 데이터베이스 정비, 업무 관련 교육 및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 상담 콜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조 생활민원 SOS 기동 처리반 운영입니다. 공공시설물 및 복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찾아가는 생활민원 SOS 기동 처리반을 운영하여 소규모 집수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서비스 대상자 및 재료비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시 순찰 활동 및 홍보를 통해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보 부재로 인하여 생활민원 SOS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취약계층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 시민 안전을 위한 24시간 관제 실시입니다. 2023년도 경범죄 2건을 포함한 88건의 관제 실적과 수사용 목적으로 1723건의 영상을 경찰에 제공하였습니다. 범죄 예방 CCTV 24시간 모니터링과 긴급 상황 시 비상벨을 통한 실시간 대응으로 범죄로부터의 시민 생활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사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조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기 설치 및 노후 장비 교체 추진입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기를 설치 및 정비하여 자율적 주차 질서 문화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안전 및 상습 불법 주정차 민원 지역의 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기 23개소를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7조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 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급증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시민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올바른 주차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게 나가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민원이 급증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금년 10월 2대의 단속 차량과 4명의 인력 증원을 통해 민원 응대 서비스와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총무과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및 조직 운영에 보시면 이 추진 계획에서 우리 2월달에 업무 보고한 거하고 좀 사업 시기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 사유가 어떤 부분 2월달에 그 업무 보고할 때는 사업 시기가 3월부터 뭐 한다 그러는데 좀 늦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3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업체 선정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하고 이제 입찰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늦어졌습니다. 근데 연말 안에 완료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시기가 줄어들었는데 이거 사업하는데 문제는 없는 겁니까? 예, 사업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당초에 예정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일찍 마쳤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연말 11월까지 조금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11월이면 이제 모든 사업들이 정리가 될 수 있다 말씀이죠? 예, 11월까지 끝나고 노후 장비 교체는 지금 이제 뭐 제안서 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유 기록물 현황 같은 경우 계속 이제 이런 거를 더 추가로 발굴해가지고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가 봐요. 그 자료 보유 기록물. 예, 보유 기록물은 이제 매년 생산된 공공 기록물이 그 네. 다음 해에는 이제 저희 기록관으로 이관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매년 이게 이런 지금 보니까 이것도 좀 그 전 자료하고 조금 많이 이제 추가가 됐어요. 한 3,000
건 정도. 예, 그 기록물은 이제 매년 추가가 되고 또 이제 보존 기한이 끝난 기록물 같은 경우 일단 또 폐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네. 그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보유 기록물은 매년 변동이 되고 변동이 있는 있습니다. 거고요. 지금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들은 다 이제 발굴이 된 건가요? 기존에 있던. 예, 그렇습니다. 그 숫자는 기존에 생산된 기록물들은 그대로 반영이 돼 있고요. 폐기되지 않는 기록물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 이제 한시 기록물들 5년 이하, 10년 되고 이렇게 폐기되는 기록물들 숫자만 좀 빠지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차질 없이 사업이 올해 안까지 올해 11월로 좀 계획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행정안전부 조직관리 기준 준수 및 기준인건비 적정 운영 이렇게 기준인건비 적정 운영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 그 평택시 우리 시 같은 경우 지금 어떻습니까? 이 기준인건비가 이게 뭐 추가 자율 범위로 한 1%에서 3% 정도는 자율적으로 허용을 하게끔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기준 인건비는 이제 허용하는 범위는 없습니다. 이제 행안부에서 매년 산정해 가지고 좀 내려주고 있고요. 내려주고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한 3%까지는 허용을 한다고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요? 아예 허용하는 범위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 인건비를 내려주고 그거보다 이제 더 집행했을 때 페널티가 있고요. 네. 덜 집행했을 때 이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교부세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기준 인건비 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네. 작년에 뭐 한 98%까지 집행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또 기준 인력이 동결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 드릴 때 그래서 금년에는 기준 인건비를 좀 초과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많은 부서에서 지금 인력의 그 부족을 많이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지금 이제 행안부 지침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걸 뭐 잘 검토하셔서 하겠지만 그 페널티가 이제 이게 페널티를 부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니까 그렇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좀 그 부서에 좀 그 요구를 좀 받아드려야 되지 않을까. 지금 모든 부서들이 지금 아니, 많은 부서들이 굉장히 그 인원 충원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계시죠? 예, 지금 저희도 뭐 충분하게 부서에서 많은 요구를 좀 받고 있고요. 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 페널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불가피하게 저희가 물을 수도 있는데 그보다도 이제 시정이 좀 또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일정 부분은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저희가 충원은 좀 해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력으로 정부 방침에는 또 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업무가 줄어든 부분 그런 부분들을 계속 찾아서 좀 인력 조정을 하는 노력도 계속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지금 총액 인건비도 저희가 그걸 저기를 하나요? 총액 인 예,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정식 명칭이 기준 인건비고요. 바뀐 거죠? 예, 종전에는 총액 인건비라고 인건비였던 불렀었습니다. 이 정원도 지금 저희가 2,369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정원도 초과했을 경우에 뭐 페널티가 있을 거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저 페널티나 인센티브 부분은 그 집행액으로만 따집니다. 그래서 기준 인력은 있는데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기준 인건비에 맞춰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 한도 내에서 인원은 조금 자율적으로 뭐 저기 여유가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걸 딱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인력도 이제 산정을 해서 내려주는데 어쨌거나 그 기준 삼는 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맞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많은 부서에서 그런 인력 충원에 대한 요구들이 있으니까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시민고충 처리위원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 그 민원 접수량이 한 83건 정도 되고 올해는 지금 80건 현재까지 그렇죠? 5월 이게 5월 말 기준인가요?
6월 15일 기준으로 6월 뽑았습니다. 15일 이 부분. 80건이면 거의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지금 접수 처리 건수가 증가한 것 같습니다. 증가한 것 같고 지금 그 전년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우리 시 홈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이제 고충 처리원 배너가 있지 않습니까? 걸로 이제 민원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인터넷 접수율이 보니까 한 5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고 한데 여기서 접수가 되는 것 중에 지금 처리 현황에 보면 이송되는 게 한 26건이 있습니다. 이송은 이게 조례안 심사할 때 말씀하셨듯이 이게 우리 시의 해당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송했다는 그런 말씀이었죠? 예, 맞습니다. 저희 시 관할인 거는 이제 이송을 할 수가 없고요. 예. 저희 시 관할이 아닌 뭐 국가기관 사무라든지 또는 뭐 공공기관 사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해당 기관으로 좀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26건이 이송되고 좀 34건 정도가 심의 안내 해가지고 종결이 된 것 같고 이제 처리 중인 게 남아 있고 한데 이게 지금 이번에 이제 저희가 자문위원단도 이제 구성하게 하는 조례가 발의됐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런 고충민원 접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한 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지금 현재 우리 이 세 분이서 지금 이걸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세 분이서 하는데 이런 자문을 받으면서 하게 되면은 이게 좀 뭐랄까 업무의 양이나 이런 게 어떻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지금 뭐 저기 접수 건수로 볼 때는 전년 대비해서 한 2배 늘어났는데 예. 뭐 말씀하신 대로 또 이송되는 건수도 같이 또 동반 상승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숫자를 늘리는 부분은 그냥 금년도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할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의 부하가 어느 정도 걸리느냐도 좀 봐야 되고요. 예, 또 섣불리 늘릴 필요는 아직은 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제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하고 싶고 지금 또 이제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에 나라 가지고 읍면동도 그러니까 두 번 5월하고 10월을 이렇게 2회 간 건가요? 전년도에? 작년도 같은 경우 이제 읍면동을 나가서 반나절씩 고충민원 접수를 좀 했고요. 예. 금년에는 이제 시장 쪽으로 산업단지 공단부터 해서 시장 쪽으로 해서 한 7회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3일 날 한 번 갔었고 나머지 아직 6회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이제 이게 고충민원 상담에 나라 가지고 방문해서 하게 되면 그런 미리 이제 홍보를 하고 하겠지만 반나절 정도 있으면 그런 민원 접수건들이 꽤 어떻게 있나요? 예, 좀 꽤 이제 현장에 나갔을 때 네. 그동안 좀 가지고 있던 거 좀 가지고 나오시고요. 네. 지난번에 이제 안중 같은 경우는 저희가 17건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권익위하고 이제 같이 나갔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많이 온 경향이 있고요. 네. 대략적으로는 전에 또 제기하셨던 것도 많이 좀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민원이 계속 좀 그동안 해결이 안 됐고 지금 막 쌓였던 민원들이 많지 어떻습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신규로 접수되는 민원들이 많습니까? 네, 신규도 있고요. 기존에 이제 해결 안 됐던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해결이 안 된다는 부분이 대부분 처리를 했던 공무원들한테 다시 이제 민원 제기가 되면은 결국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들이 하는 건 어쨌거나 뭐 강제력 있는 것보다도 하해나 중재나 뭐 조정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해소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또 뭐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 심의 안내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그런 절차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한 게 이제 심의 안내라고 지금 처리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고충 이런 민원이 이제 계속 오래된 민원들 그리고 해결이 안 된 민원도 또 계속 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해결이 안 됐다고 통보를 뭐 연락 뭐 이게 돼도
안내를 해도 또 계속 그렇죠? 그런 경우가 꽤 있죠. 예, 그렇게 이제 들어오는 경우에는 여기서 한번 또 처리를 했기 때문에 네. 계속 가지고 있지는 않고 그 상급에 그 국민권익위로 저희가 이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또 한번 처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그러니까 그 시민분들이 이제 민원 제기했다가 또 안 되면 또 뭐 어딜 통해서 넣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런 거를 딱 마무리를 져가지고 예, 그렇죠? 이렇게 최종 안 되는 건 안 되게끔 안 된다는 그런 확실한 그런 뭐 근거를 제시하든지 해가지고 이게 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계속 또 내년 되면 또 올라오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 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 행정 협치과 그 저희 그 예전 사업에 보니까 KT 스마트 메시지 플러스라는 그 마을 방송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제 읍면 지역에 이장님들, 통이장님을 통해서 시장 홍보라든지 각종 시급한 현안 사항들을 이제 홍보할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종전에는 마을에 마을 회관이나 이장님, 통이장님들 집에 이제 앰프가 있어가지고 마을 방송을 했는데 그게 많이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요새 스마트폰을 이제 다 쓰고 계시니까 KT하고 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음성하고 문자 메시지로 해서 그런 시정 홍보라 이제 긴급하게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읍면동에 그 시골 아니 읍면동에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읍면 지역하고 지금 그 신평동 쪽에 이제 신평동 유천리 쪽에서 처음에 건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읍면 지역하고 그다음에 신평동 그 농촌 지역부터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그쪽 그 읍면동에서 요구가 있을 때 그 신청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현재 읍면 지역에 하고 있고요. 지금 동 지역은 이제 아파트에 군내 방송이 다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큰 필요성을 지금 현재 못 느끼겠어요. 읍면 지역 중심으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요즘 같은 그런 재난 상황 이럴 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시골 지역이나 이제 읍면동 지역, 읍면 지역 좀 마을 방송을 대신해서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이게 그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서 방송을 해주고 하는데 읍면동은 좀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 계속 저기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지금 유천동에 진행이 되고 지금 어디 또 진행이 되죠? 무선 방송 시스템이? 이거 말씀 KT 네네네. 읍면 지역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예, 읍면 지역에 다 리 지역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읍면, 다 하고 있다고요? 읍하고면, 읍하고면이요. 예, 읍면에 리. 집집마다 이렇게 스피커가 설치가 되는 사업. 아니요, 그 휴대폰으로 휴대폰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 메시지만 예, 전달. 예, 메시지. 예, 음성. 제가 말씀드린 무선 방송 시스템은 만약에 그 각 마을별로 지금 그 유천동에서 처음에 최초에 요구했던 사업이 각 마을별로 각 집에 스피커가 있고 이장님이 무선으로 했을 때 이게 이제 전달이 되게끔 하는 시스템이었잖아요. 그 시스템은 지금 도입이 안 돼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예전에 했던 부분들은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이 네. 문자 지금 아니, 말씀드린 그러니까 무선 방송 시스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무선 방송 시스템은 무선 방송 시스템대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좀 네. 별도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지역구 민원이라기보다 지금 안성천변의 그 마을들이 예를 들면 이번에 홍수주의보 경계까지 갔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한 2, 3년 전에도 지금 그 평국리 같은 경우, 팽성읍 평국리 같은 경우는 버스를 다 대기해 놓고 그 대피 직전 단계까지 갔다고요. 홍수 그 경계 때문에 그
주의보를 넘어섰었죠 그때는. 그래서 지금 그 마을들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요즘에 이제 방음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마을 방송으로 이게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비가 내릴 때.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에 대피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그 각 주택 내 스피커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아파트에 우리가 있듯이요. 그런 식으로 전달이 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강력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정호 의원님께서 또 이 지금 KT 것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지금 안성천변이나 이런 지금 평국리 특히 평국리나 신국리 같은 그 홍수주의보에 직접적 피해 예상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좀 선 설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재난안전관리부서 하고 쪽하고 협의를 얘기를 좀 해서 해주십시오. 저희 거는 시정 홍보 차원에서 네네. 이제 보강하는 네. 거고 그거는 꼭 필요할 것 같고 제가 확인해서 네. 재난안전 쪽에서 한번 해서 네네.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을 방송 시스템이 그러면은 지금 재난안전 쪽입니까? 다목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금 거예요. 저희 자치 쪽 사업이잖아요. 그 마을 방송도 이제 예전에 마을 네. 방송은 이제 보통 지금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전에는 마을 이장님 댁이나 네네. 마을 회관에 설치가 네네. 됐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다목적으로 아까 네. 말씀드린 그 시정의 홍보 목적 플러스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가 그러니까 제가 긴급상 지금 재난을 예로 들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은 우리 자치 쪽 사업 아닙니까? 지금?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필요성 공감하고요. 네네. 저희 부서하고 재난안전 부서하고 협의해서 네네. 한번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정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 서비스도 KT 스마트 메시지 서비스도 여기에다가 알람 기능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재난 경보와도 연동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 관련해서는 재난안전 문자 누구나가 그 에리어 구역에 있는 분들한테 다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이 지금 재단 안전 문자 오는 거는 좀 뭐랄까 그 특화된 지역에 오는 게 아니라 뭐 좀 광범위하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도 그냥 의뢰의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하는데 이런 뭐 읍면동 같은 게 이렇게 서비스가 있으면 거기에 특화돼 가지고 문자 메시지 넣으면서 거기다가 뭐 그런 기능을 해가지고 뭐 좀 대피하라든지 뭐 지금 호우 경보가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런 재난 상황도 표시해주고 하면은 또 좀 더 자기들한테 그쪽 사는 분들한테 지목해서 하기 때문에 좀 더 뭐랄까 이렇게 인식이 좀 더 되지 않을까. 재난 안전은 좀 광범위하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평택시 어디 지역 뭐 해가지고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이거 뭐 의뢰이 좀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문자 왔을 때. 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 주민 참여 예산 제한 사업 관련해서 이제 접수 전년도께 이제 접수 건수가 보니까 383건, 네, 이제 선정이 한 144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시소관 사업이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 소관 사업이 별도로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심사하는 게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읍면동에는 읍면동 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요. 예. 시에는 시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그 참여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 내년도 예산이 64억 5천인데 예. 시 참여예산이 시 예산이 있고 민간협치형 예산이 있고 주민자치 예산이 있고 읍면동 제한사업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네.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데는 주민자치회에서 읍면동 참여예산위원회 역할을 대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지 않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읍면동 참여예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를 하는 거고요. 그 읍면동 거는 거기서 심의를 하고 시 거는 시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이게 지금 그 예산이 이제 올해는 60 올해는 4억? 60 내년 예산으로 이제 한 게 64억 5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40억 정도 예산이 작년도 전년도에는 63억을 계획을 했었는데 네. 총 144건에 40억 정도가 지금 올해 본 배정은 예산에 편성된 64억이 상태입니다. 됐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심사 결과 적절치 않았다. 그래서 이 40억만 지금 된 거네요. 그래서 좀 반영률이 적은 것 같아가지고 이런 좀 그 읍면동에서 제안한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반영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 예산 한 65억 정도 세워져 있다. 그래서 올해 작년도 비해서 올해 많이 접수가 됐어요. 예. 작년에 한 380건 정도 접수가 됐는데 올해 500건이 넘었습니다. 500건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예산을 제한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많이 좀 본 예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단이라든가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또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하고 보완해서 이렇게 좀 올라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최대한 좀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제 심사를 하는데 거기서도 심사가 이제 그 위원들이 이제 그 판단하고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 심사도 좀 공정하게 잘 진행이 되고 그리고 예산도 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일단 저희가 이제 참여예산은 뭐 주민이 스스로 이제 예산을 과정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일단 이 부분들은 최초 이제 해마다 이 채택률이 이제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83건 접수해서 144건 채택이 됐는데 채택률이 낮은 거는 일단 뭐 중복 사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한도 초과라든가 여러 가지 뭐 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일단은 뭐 주민들이 이제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지금 성숙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채택률이 높아져 가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이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뭐가 틀어서 예를 들어서 문구 하나에 따라서 이제 이게 못 갈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우리 담당 어차피 해당 부서에서 이제 예산으로 이제 뭐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별도로 실시해서 제안 사업에 대한 거를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하고 직원 교육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도 내실 있게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네,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잘 반영해서 좀 잘 지도도 하고 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통지장 선출 방식 그 규정 그 개정하는 거 규정 정비하는 거 지금 진행 잘 되고 있나요? 올해 개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정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상정돼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읍면동에서 굉장한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북부 교육청소년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올해 그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는 그 사업들 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같은 거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그 인력 수급 문제 때문에요. 예. 그 바로 이제 연초부터 시작은 못 하고요. 하반기에는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 거의 준비 다 되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그 취약계층이 우선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 40명까지 이제 저희가 40명. 예. 그래서 일단은 취약계층 위주로 먼저 신청을 받아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 자리가 남으면 일반 학생까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그러니까 저기 하는 거죠 사업을? 제가 정확하게는 못 챙겼는데요. 저희 준비 다 끝나고 지금 채용 공고 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채용만 되면은 다른 부분은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예. 이 그때 뭐 장소 문제가 그 청소년 문화센터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뭐 지연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내부적으로 이제 저희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 문화센터가 이제 리모델링이 저희가 솔직히 의도치 못하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못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좀 늦어지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이제 리모델링하고 맞춰가지고 끝날 때는 바로 문 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그
취약계층 그 청소년들, 관련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면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 문화센터 그 대강당 보수 문제는 대강당 그 천정 그 보수 문제는 어떻게 진행 이번에 추경에 해가지고 진행 잘 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예, 제가 좀 확인 좀 해서 확인 좀 예. 그것도 좀 이게 빨리 이거 사용을 하반기에는 해야 되는데 그렇죠? 시설을 계속 지금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대강당 그러니까 빨리 보수해가지고. 예,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부 청소년 문화의 집 이거는 지금 진행이 예, 그게 1차 중투가 지금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투에서 지금 보완이 좀 나왔습니다. 보완이 나왔어요. 이제 보완 사유가 뭐 안 된다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저희 북부 규모에 맞는 타 지자체 사례를 근거로 해서 수요를 다시 한번 산정하고 수지까지 좀 재산정해서 보강을 해달라라는 그래가지고요. 지금 10월 예정으로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중투 심사 신청하는 게 10월 예정으로. 예, 저희 다음번 이제 저희 일정 잡히는 게 그때쯤 돼가지고요. 10월이요. 예,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러면 그게 뭐 설계하고 착공 준공 이게 차질 없이 좀 지연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24년부터 27년 이렇게 돼 예, 있어요. 특이하게 지연되지는 않습니다. 뭐 저희가 그럴 때 타이트하게 뭐 월별로 이제 추진 계획을 잡아놓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네. 예, 어쨌든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계속 이게 지연되니까 주민분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그 언제 되냐 그러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회계과 그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 적극 추진해가지고 하도급자 보호하는 그런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 네.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이제 하도급 계약이 체결이 되면은 하도급자한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뭐 신청을 해야지 이렇게 시스템. 이제 나라장터를 통해서 네. 등록을 해서 하게 돼 있고요. 그 대금을 이제 원도급자가 아니라 하도급자한테 나가게 돼서 그래서 이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안 생기는 거죠. 네. 이 모든 계약권에 이렇게 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하도급 있나요? 대상에 대해서만 그렇고요. 하도급 대상이. 예, 하도급 대상이 아니라면은 뭐 그거는 원도급자한테 나가는 거고. 하도급 대상이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제도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민간에서는 아직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죠? 민간 사업에서는 하도급자 보호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관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민간도 좀 보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뭐 민간 쪽에 잘 민간 쪽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민원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원 처리 단축 향상을 위한 마일리지 운영 및 포상 이런 게 연이에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 처리 단축 민원이 마일리지제? 예, 민원이 접수되면 이제 처리 기간이 부여가 됩니다. 네. 예를 들어 7일 이제 기본적인데 그 7일까지 다 만료를 해서 통보 민원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이전 뭐 3일이나 이틀까지 최대한 단축해서 민원을 처리했을 경우 이제 마일리지를 부여해 가지고 나중에 합산을 해서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이거 처리해준 공무원들 대상으로 예. 빨리 처리해준 네. 그 시간보다 법정 처리 기한보다 보다?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마일리지를 운영을 해가지고 포상을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 같은데요. 예. 그리고 이 그 무인 민원 발급기에 그 지문 인식 안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민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전체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대체 네, 전국적으로 그럽니다. 전국적으로? 네. 그럼 그거에 대한 뭐 대체 뭐 방법이라든가 개선 행안부에 방안, 이제 건의는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기계적 결함보다도 이제 지문에 시민들의 이제 지문이 이제 달아서 예. 잘 인식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그 지문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하든지 뭐 이렇게 좀 예, 그런 개선. 것도 이제 뭐 건의는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보안상이나 그런 개인 정보 때문에 아직 네. 지문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또 이용하다 보면 그런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 앞으로는 뭐 이제 기술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금융권에서는 이제 정맥으로 해서 이제 네. 신분 확인해서 이제 통장 없이도 그냥 입출금 가능하잖아요. 네. 뭐 앞으로는 그런 방식이나 우리 이제 최중구 의원님 말씀하신 홍채 방식이나 뭐 그런 방안이 이런 지문 단순히 지문만 고수하는 거는 앞으로는 기술이 발달되면 전환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금융권에 가서 지문을 인식을 하면 돼요. 근데 이 무인민원벽이면 안 돼요. 그래요, 진짜. 금융권에서 이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선 돼. 다 안 되니까 지금 지문이 낡아서 달아서 그런지. 그래서 이거를 이 좋은 그 시설을 갖다 놓고 사용하는 게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핸드폰도 잘 되고. 그래서 이게 그 장비에 무슨 하드적인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10지문 스캐너는 이거는 그 주민등록 발급할 때 하는 그런 지문 스캐너 그거 예,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전에는 이제 검은 잉크를 열 네. 손가락에 다 묻혀가지고 네. 찍어서 했는데 이제 전자적으로다가 저기 채취를 해서 네. 다 전자로 전송하는 좀 처리 속도가 빠르고 정확한 시스템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혼인 신고를 하면 전입 신고 대행 처리하면 태극기 세트 증정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그런데 출생 신고하면은 출생 신고 지금 우리 올해 보니까 1,538명 현재 출생 신고했는데 출생 신고하면 그런 뭐 기념품 같은 거 주는 게 없죠. 출생 신고는 기념품이 없고요. 이제 그 보건소에서 뭐 출산 장려금 아 출산 장려 예 그런 거로 나가는 거라. 나가고 혹시 이제 출생 신고할 때 이제 신고하면은 그런 뭐 약간의 기념품 같은 것도 주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봤고요. 예, 그 출산 장려금이 별도로 나가니까 그것도 뭐 기념될 만한 그런 기념품을 주는 것도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또 그런 출생률 장려하는 의미도 있고 지금 축하하는 의미. 조례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홀몸 어르신 대상 안무 전화 서비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내 거주 65세 이상 25명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요번에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읍면동에서 한 분씩 한 분씩 받아가지고, 추천받아서? 예, 그래서 예. 지금 주 1회 예. 그럼 전화 안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범 사업이니까 이제 한 명씩 추천받아 가지고 향후에는 좀 이게 좀 늘릴 계획도 예, 운영해 보고 이제 봐서 또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괜찮은 서비스 같아요. 이런 것들은 좀 시에서 복지 차원에서 좀 확대를 해가지고 이런 서비스 해주고 굉장히 그 뭐랄까 사고 그러니까 노인 혼자 계시는 분들 이게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안부 전화도 전화 겸 그런 이제 대책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종합관제사업소 마지막으로 그 무인단속 CCTV 설치 그 대상지 선정할 때 이건 어떻게? 예, 저희가 그 이제 전년도에 저희가 이 대상지 조사를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받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이제 받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심의를 해서 이제 민원 발생이 많이 됐던 데라든가 그리고 이제 설치가 이제 용이한 곳 그리고 이제 민원 발생이 이제 거기에 설치에 따른 어떤 반대가 별로 없는 지역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지금
여기도 이제 표기가 돼 있지만 그 단속을 하는 민원이 있고 그렇죠. 예. 유예해달라는 유예해달라는 민원이 있고 이런 좀 예, 상충된 민원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그러니까 단속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그렇죠. 좀 예, 어려울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오히려 단속을 해달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면은 괜찮은데 또 이제 상가 지역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또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미치는 그런 좀 어떤 영향 때문에 그런 면도 이제 뭐 항의도 받고 그런 민원도 받기 때문에 양쪽에 대한 어떤 적절한 그런 조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잘 좀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좀 잘 운영해 주셨으면 미리 뭐 일시에 그냥 갑자기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예고도 좀 하고 해가지고 충분히 홍보를 한 다음에 예, 그렇게 네,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그 지금 이번에 방치 차량 팀이 이제 신설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저번에 그 이제 그 의회 저번에 사무국 감사 때 했던 것처럼 하반기에 읍면동 통해서 전체 이제 방치 차량에 대해서 조사를 이제 실시를 할 거고요. 그 바로 이제 그 8월달에 시행해서 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좀 그렇게 팀이 신설됐으니까 이게 심각하니까 팀이 신설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 그 차량 관제 사업소가 이제 주정차 뭐 이런 주차 단속 이런 것들 과태료 부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많이 있거든요. 단속만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감시, 단속 뭐 이런 것도 이제 민원에 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은 하루 종일 그냥 민원 전화에 그냥 치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또 현장 나갔다 오고 하면은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약간 이제 많이 그냥 업무가 이제 포화가 되다 보니까는 그래서 요번에 아직 뭐 조례가 통과된 건 아니지만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남는 인력들 조직 재편해서 뭐 약간의 잉여 인력들을 현장 현업 업무에 재편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좀 방치 차량들 빨리 좀 정리 좀 하시고 그래야지 또 주차 공간도 여유롭게 생기고 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관제사업소장님 저희 평택시 주정차 단속 건수 네. 전년도 거랑 올 상반기 거까지 해서 그 각 읍면동별로 고덕동하고 좀 비교 좀 해보고 싶어서요. 읍면동별로요? 예. 네. 제출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그 주차 방치 차량들 중에 예. 외국인 분들이 이제 방치해놓고 해외로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법정 구속된 분들 차량들이 굉장히 아파트나 이런데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많다기보다 일부 방치 차량 중에 그런 성격을 띈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만약 아파트에 굉장히 막 먼지가 쌓이고 있어요. 올해. 예, 저희가 그게 이제 방치 차량으로 이제 네. 신고 접수가 되면 저희가 이제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그 네. 법적 절차에 따라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자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소유자를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해서요. 그 네. 이제 소유자한테 연결이 되면은 그 안에 이제 처분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네. 그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1차 이제 그 처리 명령, 그다음에 2차 처리 명령을 통해서도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차량에 대한 매각 공고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공고 절차를 통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차량에 대해서 매각 공고 처분까지 하고 차량에 대해서 나중에 말소까지도 그 처리하게 되는 그러면 그 거고 기간이 얼마나 한 걸리죠? 65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법정 구속돼서 징역 6개월 이상 사시는 분들은 갔다 오면 차가 없어지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좀 당황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